안녕하세요. 새로운 인생 다시 건강 프로젝트 건강 100세 스페셜의 허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효윤입니다. 지난밤 잘 자고 일어났는데 네. 허리가 정말 끊어질 듯한 그런 아픔이 있다. 맞아요.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수면 시간과 이 자세, 그리고 이 자세와 모든 게 허리 건강에 아주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데요. 수면 시간이 부족하면 척추를 지탱하는 근육의 피로도가 높아져서 통증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뿐만 아니라 척추에 무리가 가는 잘못된 수면 자세는 이 척추의 배열이 무너지고요. 또 근육의 긴장감이 높아지기 때문에 통증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니까요. 충분한 수면 그리고 바른 자세로 허리 건강 잘 지켜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오늘은 여러분들의 허리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다양한 이야기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척추와 관련된 고민들 풀어드리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함께 하시면서 유익한 정보 얻어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문의와 함께하는 실시간 상담 전화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여하고 싶으시다면요. 지금 바로 02-2000-4939, 02-2000-4939로 연락 주시고요. 유튜브 매일경제TV 실시간 방송을 통해서도 상담 전화 받고 있으니까요. 댓글로도 궁금증 많이 남겨주시고 상담 접수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전화 접수는 지금부터 받고 있으니까요. 허리 건강에 고민 있으신 분들 얼른 전화 주시고요. 자, 건강 100세 스페셜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함께 하실 전문의부터 화면으로 소개해드립니다. 네, 건강 100세 스페셜 시청자분들의 허리를 지켜주실 키 187에 우리 이종민 신경외과 전문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종민 원장님과 함께 하면서 허리 건강을 잘 지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볼 거고요. 그리고 허리 아프신 분들의 고민까지 실시간으로 전화를 통해서 해결해 드리는 시간 마련을 했습니다. 이종민 원장님과 함께 하면서 또 여러분들도 허리에 대한 궁금증 좀 여쭤보고 싶다, 해결하고 싶다, 아니면 허리 통증이 너무 심해서 좀 원장님의 진단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부터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서울 전화입니다. 02-2000번에 4939번 전화 주시면 무료 상담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 허리 통증 조금이라도 있으신 분들은 얼른 전화 주셔서 원장님의 상담 받아보시면 큰 도움 되실 것 같고요. 자, 허리 디스크가 어떤 질환인지 저희 그 단계부터 확인을 해볼게요, 원장님. 네, 그래서 허리 질환의 대표적인 질환 중에 하나인 디스크에 대해서 설명드려보면은 디스크는 이제 척추체와 척추체 사이에 있는 정상적인 이제 구조물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근데 이 구조물 자체는 겉에는 굉장히 질긴 섬유륜이 여러 층으로 쌓여져 있고 안쪽에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는 수액이라는 물질이 있는 구조물인데 이게 나이가 드심에 따라 안쪽에 있는 수액 자체에 수분이 빠지면서 디스크 자체가 딱딱해지고 그리고 높이도 낮아지게 되는데 이게 디스크 변성증이라고 하는 이제 초기 단계입니다. 요 단계만 되시더라도 이제 원래 완충 역할을 해야 되는 디스크가 완충 역할을 잘 못하게 되다 보니까 허리가 아프실 수가 있으시고요. 여기서 더 진행되게 되면은 이 딱딱해진 수액이 밖에 있는 섬유륜을 조금씩 찢으면서 밖으로 튀어나올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수액 탈출증이라고 그래서 디스크의 이제 중기, 후기 이렇게 증상이 단계가 되게 됩니다. 네. 이 단계가 되게 되면은 뒤쪽에 있는 신경이 눌리게 되는데 이 신경 자체가 허리 쪽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다리 쪽으로 내려가는 신경도 있기 때문에 이 신경을 누르게 되면은 이제 다리 쪽으로 나타나는 증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저림감이라던가 통증 같은 게 생기게 되는데 이 단계가 되면은 반드시 치료가 필요하신 상태가 되시고 이 디스크가 터진 양이나 튀어나온 정도 그리고 환자분의 증상 그리고 모양 이런 거를 판단해서 저희 의사들이 이 치료를 비수술적으로 할지 아니면 이제 수술적 치료를 할지 결정해 드리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터져 나온 디스크 때문에 신경이 눌리면 구체적으로 어떤 고통과 또 생활에 불편함이 있는지 여러분들한테 한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척추 질환의 대표적인 양대 산맥으로라고 할 수 있는 디스크와 협착증의 증상을 한번 살펴보면은 디스크와 협착증 둘 다 결국에는 뒤쪽에 있는 허리 신경이 눌리는 질환이다 보니까 제일 먼저는 허리가 아프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병이 더 진행되게 되면은
허리 신경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다리 쪽으로 가는 신경까지 눌리게 되므로 이제 다리 쪽에 증상이 나타나겠는데 대표적으로 뭐 엉치가 아프시다가 이제 엉치 더 밑으로 내려서 뭐 종아리만 아프다 이러신 분들이 계신데 네. 통증 자체가 저희한테는 굉장히 안 좋은 거긴 하지만 한편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우리 몸이 저희한테 병이 더 진행됐다 이렇게 알려주는 신호기 때문에 이런 다리 쪽으로 가는 증상이 나타났을 때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는 게 가장 중요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시기를 놓치고 신경이 눌리는 거에서 더 진행이 돼서 신경 변성이 오게 되면은 이제 근력 자체가 떨어지는 증상이 생길 수가 있는데 네.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뭐 까치발이 안 된다거나 뭐 엄지 발가락에 힘이 빠진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한쪽 다리에 근육이 빠지면서 다리가 얇아지는 증상들이 생겨날 수가 있는데 사실 여기까지 진행되게 되면은 약간은 치료 시기를 놓친 감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수술적 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고 수술적 치료를 한다고 해도 어느 정도 후유증이 남으실 수도 있고 후유증이 남지 않는다고 해도 회복될 때까지 기간이 굉장히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여기까지 병을 방치하지 마시고 다리 쪽으로 가는 증상이 있을 때 진단받고 치료를 받으신 게 가장 좋겠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병이 진행이 되고 있을 때 이렇게 몸에서 계속 신호를 보내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 네. 결국에 다리 저림까지 나타나고요. 그리고 발가락이 힘이 없을 정도로까지 좀 병이 진행이 되고 나서는 훨씬 더 치료가 어려워지고 그리고 완전한 100% 완벽한 치료가 또 어려워질 수도 있다라고 하니까 네. 초기에 진단을 받아보시고 이렇게 몸에서 신호를 보낼 때 얼른 알아듣고 병원에 가셔가지고 진단도 받아보시고 또 나한테 맞는 치료 방법을 찾아서 하루빨리 치료를 받아보시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증상을 원장님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허리가 아프다가 나중에는 허리가 안 아파지고 다리 저림이나 다리 통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해서 난 이제 허리가 다 나았으니까 다리만 아픈데 하고 좀 괜찮겠지 참아보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원장님 말씀해 주신 다양한 증상들 이 중에 하나라도 나도 속한다 싶으시다면 얼른 전화 주셔서 잠시 후에 이종민 원장님의 무료 상담 받아보셔서 진단도 받아보시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02-2000번에 4939번 전화는 계속해서 열어둘 테니까 편하게 전화 주셔서 전화를 통해서 상담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디스크와 협착증의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알아볼까요, 원장님? 예. 그래서 디스크와 협착증의 치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네. 일단 이 치료는 비수술적 치료와 이제 수술적 치료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스크와 협착증의 경우 대부분의 경우 이제 수술적 치료로 치료를 했지만은 이제 치료 기술들이 많이 발전해 오면서 비수술적 치료로도 요즘 같은 경우에는 한 환자분 10분 계시면 교과서적으로 8분에서 9분 정도는 비수술적 치료로 치료가 충분히 가능한데요. 그 비수술적 치료는 이제 기존에 해왔던 보편적인 치료인 약물 치료라든지 뭐 물리 치료 그리고 도수 치료 등등이 있는데 이 개념 중에 가장 상위 개념이 풍선 확장술이라는 시술이 있어서 이 시술을 하시면은 대부분의 경우 호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이제 수술적 치료가 두려워서 병원에 오시는 거를 이제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이 수술적 치료 말고도 다른 시술이나 이런 여러 가지 치료법이 많이 발전됐으니까 증상이 있을 때 한번 이런 시술 같은 게 나한테 적용이 가능한지 한번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오늘은 먼저 이제 풍선 확장술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단계적으로 적용되는 허리 질환의 치료법들에 대해서 소개를 자세히 해 주셨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이 시간에는 말이죠. 이 중에서도 90%가 넘는 대부분의 환자들에게 적용되는 비수술적 치료법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풍선 확장술입니다. 풍선 확장술. 뭔가 풍선을 확장을 시켜서 네. 뭔가 치료를 하는 방법인 것 같은데 풍선 색깔은 흰색으로 들었습니다. 그죠? 네, 뭐 여러 가지 색깔도 있겠지만 뭐 팬클럽들도 여러 가지 풍선 색깔 든 것처럼 이 풍선 확장술의 색깔은 흰색인데 어떤 치료법인가요, 원장님? 예, 이제 디스크와 협착증 둘 다 허리 쪽에 신경이 눌리면서 발생하는 질환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신경이 눌리게 되면 그 눌린 주위로 염증 반응이 발생하게 되고 염증 반응이 생기게 되면 그 주변으로 찌꺼기들이 쌓이면서 신경 주변으로 들러붙으면서 땡기면서 통증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런 게 악순환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염증 반응과 유착, 들러붙은 거를 해결해주기 위한 치료법이 풍선 확장술인데 이 풍선을 이용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신경 자체가 굉장히 얇고 하늘하늘한 조직이기 때문에 다치기가 쉽습니다. 근데 이런 신경 손상을 최대한 피하기 위해서 가장 부드러운 물질인 풍선을 이용하는 이유가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기존의 이제 주사 치료랑 이제 차별을 주기 위해서 신경 자체가 좁아져 있는 부위를 넓혀주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풍선을 부풀어 주게 되면은 신경길이 좀 넓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풍선을 이용하는 거고 어떻게 일어나는지 이제 영상을 통해서 설명드려 보면은 이제 허리 신경 쪽에는 이어지는 꼬리뼈 쪽에 구멍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구멍을 통해서 저희가 절개 없이 관을 이렇게 집어넣게 되고요. 이 관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풍선 카테터를 신경을 통해서 조금씩 넣어주게 됩니다.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은 저희가 원하는 신경길까지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데 보시다시피 이제 이 풍선 카테터인데 이 앞쪽에다가 약을 넣어줄 수가 있고 저쪽에다가 이제 보시는 것처럼 풍선 이렇게 부풀어 올릴 수 있는 구조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테터를 우리가 원하는 데까지 목표를 향해서 이렇게 좌우로 흔들면은 염증 찌꺼기 같은 거를 긁어내줄 수도 있고 이런 카테터입니다. 그래서 이 카테터를 이 길을 통해서 올라가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목표로 하는 이제 신경 근처에 가게 되면은 보시다시피 이제 디스크와 협착증 때문에 염증 찌꺼기가 꽉 쌓여 있고 이렇게 되면 신경이 부어 있는데 카테터가 여기 지나가면서 긁어내주면서 찌꺼기 자체를 긁어내주고 이렇게 뚫어준 다음에 좁아져 있는 길을 풍선을 통해서 이렇게 확장시켜주고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약을 뿌려주면은 빨갛게 부어있던 신경 자체가 가라앉으면서 증상이 확 가벼워지게 되는 시술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시행하는 이제 사진인데요. 네. 이렇게 저희가 목표라는 데가 지금 4번, 5번 쪽에 좁아져 있는 길을 가려고 하는데 네. 처음에 약을 뿌렸을 때는 저희가 목표라는 신경까지 약이 전혀 도달하지 못하는데 조금씩 풍선을 통해서 길을 더 넓혀주고 그 다음에 이제 카테터가 조금 더 진행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목표하는 이제 4번, 5번 사이까지 가까이 가게 되면은 처음에는 전혀 도달하지 못했던 약 자체가 이제 뿌려주게 되면은 이제 신경절을 따라서 시원하게 퍼지는 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신경 근처에 가서 카테터를 위치시켰고 이쪽에다가 이제 약을 뿌려주니까 처음엔 여기까지 전혀 도달하지 못했던 약이 지금 잘 퍼지면서 좋아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에 보는 것처럼 시원하게 약이 퍼지면서 그 약이 퍼지는 거군요. 네. 저 빨간 동그라미 안에서. 네네 그렇게 퍼지고 그 안에 있던 신경 자체도 가벼워지고 좁아져 있던 신경길도 이렇게 조금 더 넓어져서 좋아지는 시술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풍선 확장술입니다. 네. 풍선이 어떻게 들어가는 건가, 왜 들어가는 건가 했는데 이 풍선의 역할이 좁아진 신경관을 넓혀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카테터가 들어가면서 내가 정말 아픈 부위에 염증에다가 약을 뿌려주면서 딱 낫게 되니까 결국에 내 허리에 통증을 유발했던 근본적인 원인 자체를 치료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뭐 비수술적인 다양한 치료들도 있겠지만 좀 더 직접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하지만 이게 수술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원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허리가 아프신 분들 사실 수술 두렵지 않은 분들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럼요. 수술에 대한 부담감 누구나 다 가지고 계실 텐데 네. 수술이 아닌 비수술적 방법인 시술입니다. 풍선 확장술로 인해서도 허리 통증 충분히 좋아질 수 있다라고 하니까 나도 좀 수술이 두려워서 하루하루 미루고 있었는데 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런 분들 일단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간단한 시술 방법을 통해서도 허리 통증 좋아질 수가 있으니까 나한테도 풍선 확장술이 맞는 방법일까 궁금하신 분들은 전화 주시면 잠시 후에 저희 생방송 중에 이종민 원장님과 함께하면서 실시간으로 여러분들 무료 상담 도와드릴 겁니다. 02-2000번에 4939번 전화 주시면 잠시 후부터 상담도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 계속해서 전화 남겨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비수술 치료라고 하셨습니다. 풍선 확장술의 다양한 특징들도 어떤 게 있는지 확인을 해볼까요? 그래서 풍선 확장술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이제 풍선 확장술은 수술이 아니라 시술이죠. 그러니까 네. 뭐 수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마취가 필요한데 이제 풍선 확장술 같은 경우는 수술이 아니다 보니까 이 관이 들어가는 부위만 국소적으로 마취하는 이제
국소마 치료 충분히 가능하시고 네. 이 국소마 치료 진행하기 때문에 이제 환자분과 제가 대화를 하면서 어느 부위 지금 염증 치료하니까 다리가 좀 아프실 거다 이렇게 말하면서 치료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이제 절개가 필요 없고 절개가 필요 없으니까 뭐 출혈이라던가 이런 게 전혀 없어서 뭐 수혈에 대한 부담감 이런 거 없으시고요. 네. 그리고 절개가 없으니까 뭐 근육이나 인대, 뼈의 손상 전혀 없이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치료법이고 결국에 이 풍선확장술 같은 게 개발되게 된 이유는 고령이나 만성질환자 환자분들, 척추질환 환자분들에서 수술적 치료를 해야 되는데 이런 수술적 치료에 대한 부담감이 크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개발된 치료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고령이나 만성질환자분들에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치료법이고 수술을 대체해서 개발한 치료법이기 때문에 그만큼 다른 비수술적 치료 중에 가장 치료 효과가 좋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참 뭐 장점을 좀 요약을 해드리자면 네. 전신 마취를 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절개를 하지 않고 또 절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출혈이 없고 출혈이 없기 때문에 수혈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고령이나 만성 질환이 있는 환자들을 위해서 안전하게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고민하다가 만든 시술 방법이 바로 풍선 확장술이라는 표현을 하셨고요. 네. 실제 이 시술이 도움을 받았던 이 환자 사례들을 한번 보면서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오히려 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풍선 확장술 하신 분 환자분 사례를 살펴보게 되면은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이제 83세 여자 환자분이셨고 예전에 한 20년 전에 4번, 5번 쪽에 이미 척추 유압 수술을 받으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그 협착증으로 수술을 받으셨는데 수술 후에 어느 정도 잘 지내시다가 한 10년 전부터 이제 허리 쪽을 뻐근하게 통증이 있으셨고 계속 더 진행되다가 이제 왼쪽 다리 저리고 당기는 느낌으로 있으셔서 저희 병원에 오셨고 한 달 전부터는 이제 이게 점점 심해져서 MRI를 찍어봤더니 4번, 5번 같은 경우는 이미 예전에 수술을 해서 이제 신경길이 열려 있는데 그 위에 있는 2번, 3번이랑 3번, 4번 쪽에 이제 협착증이 오신 경우였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은근히 꽤 있습니다. 그래서 척추 유압술 같은 경우에는 그 유압술 받은 분절은 재발을 안 하는 큰 장점은 있지만은 가장 큰 단점이 이제 허리 움직임의 한 분절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허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5분절의 움직임이 있는데 한 분절의 움직임이 없어지게 되면은 위아래 분절에서 이제 많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위아래 분절에서 퇴행성 변화가 빨라지면서 그 분절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래서 이 환자분도 이런 경우였는데 예전 같은 경우에 이제 위에랑 아래 분절에서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이 나사못을 박은 거를 위아래 분절에 연장을 해서 이렇게 올려주는 수술을 많이 했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 이제 이 환자분 같은 경우도 협착증 자체가 수술을 하기엔 조금 아까운 정도가 있고 그리고 요즘엔 이제 풍선확장술을 통해서 치료 가능하기 때문에 풍선확장술을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행 후의 사진을 보시게 되면은 이 사진이 이제 체열 검사인데 저희 몸 안에 있는 체열을 표현해 주는 거고 보라색, 파란색, 초록색 이런 게 좀 체열이 낮은 거고 네. 노란색, 빨간색이 이제 높은 건데 이 체열이 낮을수록 그쪽에 순환이 잘 안 되면서 통증이 있다는 거를 알려주는 사진입니다. 그래서 수술 전에는 이제 보라색, 파란색으로 낮았던 이제 다리 쪽으로 순환이 잘 안 됐던 게 끝나고 나서 이제 노란색, 빨간색으로 체열이 올라가고 환자분도 이제 다리 저리고 불편했던 것도 확 좋아져서 잘 치료된 사례 중에 하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치료 전 사진 보면은 이제 되게 파랗고 초록색인데 이게 허리에 신경이 꽉 막혀 있어가지고 지금 네. 순환이 잘 안 돼서 체열이 낮은 거죠. 네. 네. 근데 풍선 확장술을 통해서 이렇게 순환이 잘 돼서 결국 이제 빨간 색깔로 변한 게 좋아졌다라는 예후가 좋았던 사례인 건데 네. 보니까 나이가 83살이셨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고령의 나이이시기 때문에 전신 마취에 대한 부담감도 있으셨을 거고 수술에 대한 두려움도 분명히 있으셨을 텐데 그래서 전신 마취를 하지 않고도 국소 마취를 하고도 충분히 좋아질 수 있는 시술인 풍선 확장술을 통해서 좋아졌던 사례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앞서서도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특히나 이제 고령의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은 전신 마취가 본인도 굉장히 두려우실 거고요. 가족분들도 당연할 거고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들도 그에 대한 부담감이 조금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신 마취가 아닌 풍선 확장술이라는 시술도 있는 거니까요.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일단 나한테 맞는 치료 방법이 될지
내 지금 증상에도 풍선 확장술이 맞을지 02-2000번에 4939번 전화 주시면 잠시 후에 이종민 원장님이 또 하나하나 상담 다 친절하게 도와드릴 거니까 네네네. 무료 상담 가능한 번호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02-2000번에 4939번 전화 주시면 전화 상담 도와드릴 거고요. 이번에도 또 다른 사례도 확인을 해볼까요? 네, 요번에는 이제 30대 남성분이신데 보통 허리 환자분이 오셨을 때 이제 고령이신 분들은 70대 이상 분들은 협착증 환자분들이 많으시고 30, 40대 젊으신 분들은 이제 디스크 환자분들이 많으신데 요분도 이제 디스크 환자분이셨습니다. 3년 전에 이미 4번, 5번 쪽에 디스크가 있으셔서 미세 현미경화 디스크 제거술을 받으셨던 분인데 네. 다시 이제 2개월 전부터 허리 불편감이 있으시다가 이제 다시 왼쪽 다리 통증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MRI를 찍어봤더니 4번, 5번 쪽에 디스크가 다시 터지면서 신경끼리 다시 눌리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시 터졌으니까 이제 재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게 미세 현미경화 이제 디스크 제거술을 받으신 경우 저희가 조그맣게 수술하고 굉장히 좋긴 하지만은 재발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재발했을 경우는 대부분의 경우 저희가 상처가 나면은 이제 흉터가 생기는 것처럼 이쪽에 유착이 심해가지고 미세 현미경으로 좀 힘들고 유압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꽤 많은데 네.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30세시고 그리고 앞으로 허리 쓸 날이 많기 때문에 유압술을 바로 하기보다는 이제 비수적 치료인 풍선 확장술을 먼저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행 후에 사진을 보시게 되면은 시행 전에는 이제 파란색, 초록색으로 체열이 많이 떨어져 있어서 많이 저리고 당기셨는데 끝나고 나서 사진 보시면 빨간색 많이 올라가셨고 네. 환자분 자체도 통증 자체가 굉장히 가벼워지셔서 지금까지 수술도 안 하시고 잘 치료된 사례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뭐 예후가 너무 좋았던 사례였습니다. 네. 허리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맞아요. 지금 뭐 30세 분들도 4, 5번 단골이죠. 네. 예, 계속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수술을 했는데도 이 차도가 없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어쨌든 네. 뭐 젊은 분이라 그런지 많이 찾아다니신 것 같은데 포기하지 마시고 통증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본인들도 지금 시청자분들도 지금 보시면서 허리가 좀 아팠고 또는 뭐 수술을 한번 했는데 뭐 나아지지 않았다. 전화 주세요. 우리 이종민 원장님께서 실시간으로 상담해 드릴 테니까 02-2000-4939로 전화 주시면 무료로 실시간으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또 다른 사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76세 여자 환자분이시고 네. 사진을 보시게 되면 이제 앞에 분들보다는 훨씬 더 안 좋으시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오래전부터 양쪽 다리 통증이 있으셨는데 이미 디스크를 진단받고 다른 병원에서 이제 치료를 받는데 주사 치료만 계속 받으셨어요. 근데 이 주사 치료라는 게 한 번 받으시면은 이제 약 안에 뭐 스테로이드랑 국소마취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효과가 없을 수는 없거든요. 네네. 근데 처음 받으시면은 이 효과가 보통 한 뭐 1, 2주 정도 가시다가 네. 이 간격이 점점 짧아지면서 이 주사를 자주 맞으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주사를 자주 맞는 것 자체가 사실은 뼈랑 신경 자체에는 좋지는 않은 거라서 이런 치료를 반복하는 건 사실 조금 지양해야 되는 치료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근데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술적 치료 같은 거에 대한 나이도 있으시고 하시다 보니까 부담감이 크셔서 주사 치료를 계속 반복하셨고 그러시다가 이제 결국에는 왼쪽 다리 시린 증상이 너무 심해져서 다른 병원에 갔더니 결국에는 수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 들으셨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3번부터 꼬리뼈까지가 다 안 좋으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세 분절이 안 좋으시게 되면은 나사모굿을 받게 되면 보통 양쪽에 4개씩 해서 8개를 박아야 되는데 76세시고 이렇게 8개까지 넣기는 조금 부담이 있으셔서 풍선 확장술을 먼저 시도를 해야 했고 시술 전후의 사진을 보게 되면은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파란색, 초록색이 아니라 이제 보라색, 까만색으로 체열이 엄청 떨어져 계셨던 네. 분이셨고 이런 상태신데도 막혀 있는 신경을 다 풀어주고 약을 뿌려주고 나왔더니 시술 후에 보는 것과 같이 이제 노란색, 빨간색처럼 체열 자체도 많이 올라오셨고 환자분도 다리 쪽 증상은 훨씬 가벼워지셔서 아직까지 수술하지 않고 잘 지내고 계신 대표적으로 좋은 사례 중에 하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와, 그러니까요.
치료 전 사진 보니까 굉장히 심하셨던 것 네. 같거든요. 근데 이렇게 심하신 분들도 풍선 확장술을 통해서 수술이 아닌 방법으로 이렇게 좋아질 수가 있던 예후가 좋았던 사례를 살펴봤는데 원장님 지금 환자분의 경우에는 이제 주사를 계속해서 맞았던 거잖아요. 네. 근데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주사를 계속 맞는 경우에는 뭐 뼈와 신경이 좋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제 주변에서 주사가 가장 간단한 방법이니까 아무래도 좀 더 쉽게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주사만 몇 년 동안 계속 맞으시는 분들도 꽤 계시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주사를 너무 많이 맞으면 뼈에 신경에 안 좋은 건데 보통 몇 회 정도까지가 주사의 맥시멈이라고 최대 이 정도까지만 맞으면 된다라는 게 몇 회 정도가 될까요? 보통 이제 주사를 맞으실 때 연속적으로 맞으면은 한 3회 이상 맞으셨으면 사실은 이제 그 치료는 그만해야 된다 저는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네. 요걸로는 이제 해결이 안 되니까 다음 치료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또 3번 맞고 이렇게 처음 맞았을 때는 간격이 1, 2주 정도 되기해서 괜찮은데 괜찮아지죠. 이게 막 3일, 뭐 이틀 이런 간격으로 맞게 되면 이게 네.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네. 뭐 신경도 안 좋아질 수 있지만은 오히려 이제 고관절 쪽에 무혈성 괴사 같은 게 또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자주 맞는 것, 특히 3번 이상 맞았을 때는 이제 이 다른 치료를 한번 고려해 봐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 이모가 그러셨거든요. 저희 이모가 이제 계속해서 주사를 맞다가 원장님이 방금 말씀해 주셨던 그 이야기를 똑같이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조금 오래 갔는데 갈수록 이 주사 효과가 너무 짧아지다 보니까 너무 자주 맞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여쭤봤는데 네. 주사를 계속 좀 간단하니까 나는 주사에 의존해야지 이러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말씀 주신 것처럼 3회 이상은 좋지 않고 오히려 뼈와 신경을 더 약하게 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주사 치료가 이제는 정말 내가 하루 이틀밖에 안 간다라고 느껴지시는 분들은 다음 스텝, 다음 단계를 생각을 하시고 고려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사 외에도 이제 주사만큼 간단한 거는 아니지만 수술이 아닌 간단한 시술인 풍선 확장술이라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다양한 방법을 고려해 보시면 좋겠죠. 네. 허리 아프신 분들 나한테 맞는 치료 방법 이종리 원장님과 함께하면서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도록 저희 계속해서 전화 열어두고 있습니다. 02-2000번에 4939 전화주시면 잠시 후에 저희 전화를 통해서 무료 상담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 허리 아프신 분들 전화를 통해서 계속해서 고민 남겨주시고요. 네. 또 다른 치료 사례도 살펴볼게요, 원장님. 네. 네. 요번엔 이제 60세 남성분이신데 일하시다가 갑자기 허리가 아프셨어요. 통증이 발생하셨고 이 통증이 발생해서 이제 근처 통증의학과 가서 뭐 이제 엑스레이만 찍어보고 신경이 좀 증상 자체를 보고 눌리는 것 같다 해서 주사 치료를 받으셨는데 마찬가지로 잠깐 효과가 있으시다가 이제 효과가 없으신 상태고 점점 이제 발 시린 증상이 심해지셔서 MRI를 찍었는데 4번, 5번 쪽에 이제 디스크 자체가 터져서 이렇게 생긴 건데 디스크라는 거는 이제 퇴행성 변화기도 하고 이렇게 갑자기 터져서 오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파열이 돼서 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갑자기 파열이 돼서 온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비수술적 치료를 하고 잘 통증을 조절하면은 한 2, 3개월 지나면서 저절로 흡수가 되면서 좋아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특히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터진 양이나 증상 봤을 때 바로 수술하기는 조금 아까운 게 있어서 풍선 확장술이라는 이제 시술을 시행해 드렸고 네. 시행 전에 보시게 되면 이제 초록색, 보라색 발 쪽으로 많이 특히 안 좋으셨는데 발이 파란색이네요. 끝나고 나서 보시게 되면은 노란색, 빨간색으로 체열 자체도 많이 올라갔고 환자분도 그 급성 통증 기간 다 지나시고 통증도 좋아진 상태로 수술하지 않고 지금까지 잘 지내고 계신 좋은 사례 중에 하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예후가 좋았던 사례였습니다. 환자의 특성이나 질환의 진행 정도에 따라서 예후는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예후가 좋았던 사례 쭉 살펴봤습니다. 풍선 확장술을 통해서 좋아졌던 다양한 사례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러한 사례, 예후가 좋은 사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간단한 시술을 통해서 좋아질 수 있는 풍선 확장술뿐만 아니라 다양한 치료 방법에 대한 이야기들 나눠드릴 거니까요. 02-2000번에 4939번 전화 주시면 저희 지금부터 저희 함께하고 계시는 이종민 원장님의 상담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 네. 여러분들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건강 100세 스페셜. 계속해서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무료 건강 상담 시간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허리 건강과 관련된 어떠한 고민 그리고 궁금증이든 다 남겨주시면 전문의와 함께하면서 네. 전화 상담 도와드리는 시간입니다. 02-2000번에 4939번 계속해서 전화 남겨주시기 바랄게요. 네, 지금도 많은 분들이 지금 요청하는 가운데 네. 02-2000번에 4939로 전화 첫 번째로 전화 주신 태백에서 78세 우리 어머님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전화 연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뭐 좀 몇 개월 안 됐지만 그래도 태백에서 전화 주신 분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어머님. 예, 예, 기운 내시고 우리 이종민 원장님과 친절한 상담 한번 나눠보세요. 예, 네. 네, 어머니 원장님. 안녕하세요. 이종민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어디가 불편해서 전화 주셨나요? 저게 허리를 수술을 2000년도에 수술을 했어요. 네. 수술을 했는데 요즘 들어서는 허리가 엄청 아파요. 허리가. 네. 다리는 안 저리는데 네네. 그래서 다리는 안 저린데 그때가 한 20년 전이니까 2000년도에 했어요. 네. 강릉 아산병원에서 했는데 그래 해가지고 허리를 이제까지는 괜찮았는데 네. 지금 한 달 전부터 몇 달 전부터 계속 이래 허리가 아프네요. 네. 그 허리 수술하기 전에 주로 아프셨던 데가 허리 쪽이셨나요? 아니면은 다리 쪽이 아프셔서 수술을 하셨나요? 아니 다리는 안 아파요. 아니, 수술하시기 전에. 그러니까 2000년도에 수술하기 전에는 네. 다리가 엉덩이 있는 데가 그렇게 아프더라고요. 그런 증상은 지금 없으신데 허리가 많이 아프신 거죠? 예, 그래가지고 저 목발을 짚고 다녔었어요. 그 혹시 그러다가 가가지고 네. 수술을 했는데 수술을 여러 번 했어요. 여러 번 하셨어요? 한 번 하신 게 한 아니라? 3번 정도 했어요. 3번이요? 예, 고생하셨네. 그 순천장 병원에서도 했고 이제 두 번째는 강릉 아산병원에서 했는데 네. 그랬는데 허리가 이제까지는 괜찮았는데 계속 그 허리가 많이 아프네요. 지금 아프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그러면? 아픈 지가 한 석 달 정도 됐어요. 3달 되셨고. 예. 최근에 이 아프셔가지고 뭐 병원에서 검사 같은 거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검사 받았는데 뭘 검사를 가니까 뭔 염증이 있다고 이러더라고요. 염증. 검사는 혹시 MRI 같은 거를 검사해 보셨나요? 예. MRI 검사를 하셨어요? 최근에? 거를 검사해 보셨나요? 예. 그 검사를 MRI 검사를 했는데 MRI 검사를 하니까 김정환 선생님이 염증이 심하다고 이래요. 염증이 심하다 그래서 그러면 혹시 항생제 치료 같은 거 얘기하셨나요? 모르겠어요. 그래고는 안 가봤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전화 잘 주셨고요. 제가 이제 정리를 해서 다시 한번 드려보면은 네,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년 전에 수술을 하셨고 또 여러 차례 수술을 하셨다가 그럭저럭 잘 지내시다가 이제 다시 통증이 재발한 경우고 최근에 이제 MRI 검사를 하셨는데 염증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들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전에 수술하고 오랜 시간 지난 다음에 이게 감염의 염증으로 이렇게 병원에서 얘기를 한 건지 아니면은 이제 보통 수술하고 나면은 이제 유착이나 이런 게 많이 생기기 때문에 유착에 의해서 염증 찌꺼기 같은 게 많이 쌓여서 이렇게 얘기한 건 사실 정확한 거는 이제 영상을 보고서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지만은 이제 감염인 경우 같은 경우는 솔직히 좀 가능성이 좀 떨어질 것 같아요. 만약에 진짜 감염이 있고 많이 안 좋았으면은
그쪽 병에서 바로 입원을 한 다음에 항생제 치료를 하자 얘기를 했을 것 같고 이렇게 수술 후에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이제 감염이 생긴 경우 같은 경우는 항생제 치료를 꽤 오랜 기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주사 치료로 해야 돼서 입원 치료가 길게 필요할 수가 있으실 수가 있고 이거보다는 그냥 이제 염증기가 좀 있어가지고 찌꺼기 정도가 있으니까 요거 때문에 통증이 발생한 것 같다 이렇게 말했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염증, 찌꺼기 같은 걸 씻어낼 수 있는 치료를 해주면은 훨씬 더 통증 같은 게 호전될 수가 있죠. 그래서 찌꺼기를 제거하는 치료 같은 경우는 뭐 앞서서 말씀드렸던 풍성합창수 같은 치료도 하실 수가 있고 아니면 다른 치료법들도 있으니까 한번 정확히 어떤 치료를 할 수 있는지 얘기를 들어보고 이게 염증인지 감염지에 따라서 치료법이 바뀔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염증이냐 감염이냐 잘 진단을 받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네. 염증 같은 경우에는 저희 앞서서 원장님이 쭉 설명을 해주신 풍선 확장술 같은 경우에 이제 카테터를 풍선으로 신경기를 열어서 카테터가 들어서 염증을 직접적으로 치료하는 시술이기 때문에 네. 어머님한테 맞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네. 좀 더 자세한 거는 저희가 사진이 일단은 없기 때문에 네. 전화상으로는 정확한 진단이 어려우니까요. 어머님 병원 한번 다시 가셔서 원장님 말씀하신 거 잘 참고를 해보신 다음에 염증 굉장히 아프실 텐데 다시 한번 얼른 치료 받아보시고 어머님 같은 경우에 이제 한 달 정도 있다가 보통 이제 굉장히 오래 참고 전화 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한 달 만에 이게 전화를 주셨기 때문에 얼른 빨리 치료 방법 찾아보셔서 다시 또 새로운 허리를 되찾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이런 경우 굉장히 많죠. 수술을 했는데 다시 아파졌습니다.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또 다른 방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술을 한 번 하면 다시는 이제 또 되돌릴 수 없어가 아니라 수술을 하셨더라도 다른 방법을 통해서 또 좋아질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이 있으니까요. 02-2000번에 4939번 전화 주셔서 전문의와 함께 상담 받아보시고 도움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전화도 연결해 볼게요. 이번에는 김포에서 73세 어머님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지금 전화 연결이 됐고요. 김포에서 전화 주신 73세 어머님 만나보겠습니다. 네. 네, 여보세요? 네, 지금 전화 연결 상태가 고르지 않아서요. 네. 전화 연결을 다시 한번 하기 전에 우리 원장님과 간단하게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근데 보통 네. 허리 시술을 하거나 수술을 하거나 그러면 바로 좋아지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수술을 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별로 좋아지지가 않는다. 좀 오랫동안 약을 먹으면서 참아왔다. 이런 분들도 계신 건데 그런 분들은 나한테 맞지 않는 치료 방법을 선택을 받은 경우인가요? 어떤 경우인가요? 제 바로 주변에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게 수술 후에도 이제 아프시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네.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수술 전이랑 비교일 것 같아요. 네. 이제 수술 후에 아픈 이유는 이제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네. 적절하지 못한 이제 그러면 안 되겠지만은 수술이나 이제 잘 안 됐을 경우가 있고 수술의 이제 과정에서 조금 그러실 수도 네네. 있고 아니면 이제 치료법 자체가 맞지 않는 치료법을 했을 수도 있고 네. 아니면은 이제 아직은 이 신경 자체가 수술 전에 많이 눌려서 회복되는 단계에서 통증이 있을 수가 있는데 네. 보통의 경우 수술 전보다 아프다고 하면은 이게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문제가 될 수 있을 때는 다시 검사를 해서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경우가 있고 그게 아닌 경우에 이제 신경이 많이 눌리고 아파서 이제 수술에도 아픈 경우는 보통 회복되는 데까지 사람마다 다르지만 3개월 정도 보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3개월 정도 봐서 이게 올라오는 정도가 점점 통증 자체가 가라앉는 쪽으로 간다. 그러면 조금 더 이제 주치의를 믿고 네.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게 아니라 통증 자체가 수술 전보다 더 아프다거나 아니면 통증이 있는데 점점점 더 심해진다. 그러면은 이게 뭔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 네. 다시 한번 검사를 해보고 이 적절한 치료를 다시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전자인 경우에는 좀 기다려보면 되겠지만 후자인 경우에는 다른 병원도 한번 찾아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숙련도가 높은 전문의와 이렇게 상담도 받아보시고 그리고 이제 치료 방법에 대한 부분도 함께 고민 나눠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희가 전화를 통해서도 전문의와 함께 상담 받아보실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전화 열어두니까 02-2000번에 4939번 전화 주시고요. 네. 다음에는 인천에서 우리 아버님 63세 아버님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버님 반갑습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버님 허리 많이 아프실 텐데 원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면서 어디가 어떻게 아프신지 자세하게 상담 받아보세요. 연결해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이종민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네. 어디가 아프셔서 연락 주셨죠? 2019년도에 병원 가서 그 척추관 협착증 진단을 받았어요. 네. 5번인데 병원 원장님이 시술할 단계는 아니고 그 치료를 하면 된다 그래가지고 프롤로 주사를 맞았어요. 네. 그래서 1년 동안 그 병원에서 프롤로 주사를 맞았는데 낫지가 않아가지고 다른 병원 가서도 또 네. 프롤로 주사를 맞았는데 지금 상태가 나아진 게 아니고 안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은 허리를 굽히면 허리가 안 굽혀지고 네. 혼자서 바지를 입으려고 그러면은 허리가 굽혀져야지 바지를 입는데 허리가 안 굽혀지니까 바지를 혼자 못 입어요. 네. 지금 그러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통증은 허리 쪽에만 있으신 건가요? 그렇죠. 다리 쪽이나 이런 쪽에 통증은 따로 없으시고요. 예, 그 다리 쪽은 괜찮고 허리 쪽만. 허리 쪽만 아프시고 예, 걷는 예. 거는 괜찮으신가요? 걷는 거는 괜찮아요. 하루에 제가 그 기술자다 보니까는 그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할 때까지 그 점검을 다니는데 하루에 한 10,000보 이상은 걷거든요. 근데 예. 별 무리는 없어요. 근데 허리가 안 펴져가지고 네. 아유 죽겠어요. 예. 이미 그때 4번, 5번 쪽에 협착증이 있다고 얘기를 들으셨는데 그 수술하거나 이런 단계는 아니라고 얘기 들으신 거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이제 협착증을 이미 예전에 진단을 받으셨는데 증상 자체가 협착 정도가 그 당시 선생님 말로는 심하지 않았던 것 같고 그 통증 자체가 허리 쪽에만 국한됐으니까 프롤로 주사라는 게 이게 보통은 이제 인대 강화 주사라고 하는 건데 인대를 강화하는 이제 그 과정을 살펴보게 되면은 인대 쪽에다가 저희가 이제 보통은 병원마다 다르지만은 포도당 주사를 고농도 포도당 주사를 해서 염증 반응을 일으킨 다음에 이 염증 반응 회복을 하면서 인대가 강화되는 주사거든요. 근데 이런 주사를 1년 동안 넘게 했는데도 이게 회복이 안 됐다고 하면은 이제 인대 강화 주사는 그만 맞으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 협착증에 의해서 허리가 아프시거나 이제 굳는 경우도 굉장히 있기 때문에 이 협착증에 대한 치료를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프롤로 주사는 인대 치료이기 때문에 신경 치료라든지 아니면 협착증 치료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2019년도에 검사를 받고 이제 한 4년 정도 지났는데 증상이 점점 더 나빠졌다는 거는 이거는 인대 문제가 아니라 신경적 문제의 가능성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신경 검사를 다시 한번 받아보시고 그리고 신경간 협착증이 더 진행된 경우에는 거기에 맞는 이제 신경 치료를 받으시는 게 환자분한테는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인대 강화 주사 이런 치료는 그만 받으시고 신경 치료를 할 수 있는 풍성확장술이라던가 다른 치료법도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는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원장님께서 영상이나 사진을 보면 더욱더 좀 친절하고 그렇죠. 좀 자세하게 이렇게 치료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 네. 그리고 지극히 또 원장님 주관적인 생각이니까 이제 또 영상도 다 찍어 보시고 다시 한번 전문 기관에 가셔서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적으로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02-2000-4939로 이번에는 김포에서 73세 우리 어머님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어머님. 네, 안녕하세요. 아유,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네, 많이 기다리신 만큼 아주 길게 통화하셔도 되니까 여유 있게 물어보고 싶으신 거 물어보세요. 네, 네,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이종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어디가 불편하시죠? 네, 저는요, 네, 허리가 네, 아파가지고서 MRI 찍으니까 2번, 3번이 터졌다고 그래요. 네. 근데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아픈데 이렇게 이러거나 이러면 허리가 아프고 이 다리로 내려가고 다리가요 저리고 쑤시고 그냥 이게 내 발이 아니에요. 다리요. 다리는 양쪽 다리가 다 쑤시나요? 네. 걷는 거는 어떻게 잘 걸으세요? 걷는 것도
지팡이 갖고선 댕기는데 잘 넘어져요. 그래서 그 유모차 그거 끌고 댕겨 나갈 땐. 네. 그럼 이렇게 아프신 지가 얼마나 되셨나요? 그러니까 아픈 지는 꽤 됐어요. 네. 그래가지고서 저기 병원에 가서 허리에도 주사 맞고서는 많이 괜찮아서 견뎠어요, 몇 년을. 그랬더니 작년서부터 아파요. 작년서부터 심해지셨고. 네, 그래서 주사를 또 꽁지에다가 꽁지 주사를 또 맞으러 댕겼어요. 네. 네 번을 맞았어요. 근데 안 나. 똑같아요. 그래서 왜 안 나냐고 그러니까는 다리가 이렇게 점점 저리고 네. 아파서 못 걸 갔다고 그랬더니 신경외과를 가래요. 네. 그래서 여기 김포에 우리들 병원 거기 신경외과 거기 네. 가서 가니까는 찌그레는 말을 안 하시고 약만 줘주시더라고요. 진통제인가 봐요. 그래서 그거 먹고선 집어 견뎌요. 네. 그 MRI는 그럼 어디서 최근에 찍으신? MRI 저기 네. 저 김포 새로 생긴 아, 병원인데 네네네. 네, 거기서 찍었어요. 네. 그래서 정리를 해서 말씀드려보면 이제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터졌다고 얘기 들으신 거는 이제 디스크 쪽이 터지신 것 같고요. 2번, 3번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허리가 보통 1번부터 5번까지 있는데 꼬리뼈를 6번이라고 말씀드리긴 하거든요. 그래서 6번까지 있다고 말씀드리는데 2번, 3번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위에 있는 병변이죠. 그래서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통증의학과 같은 데 가서 많이 불편하시니까 꼬리뼈 주사를 많이 맞으신 것 같은데 이 꼬리뼈 주사라는 게 이제 아까도 풍성확장술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꼬리뼈 쪽에 신경기가 연결되는 부위가 있기 때문에 여기다 주사를 저희가 뭐 통증의학과 같은 데서 많이 하는데 이게 꼬리뼈에서 2번, 3번까지는 거리가 굉장히 좀 멀기 때문에 이 약이 거기까지 도달도 잘 못하고 그리고 이렇게 약만 계속 뿌려주는 거는 이제는 조금 단계를 지난 것 같고요. 2번, 3번까지 가기 위해서는 꼬리뼈에서 이제 관을 올려서 갈 수 있는 뭐 풍성확장술 같은 거를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걷는 것도 사실 좀 힘드시기 때문에 네. 이게 만약에 근력이 진짜로 빠지셔서 걷는 게 힘드시거나 이런 거였다면 그때는 뭐 수술적 치료나 이런 게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터진 정도에 따라서 이게 터진 정도랑 이제 기간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는데 사실 기간은 좀 오래되신 것 같아요. 1년 정도 되셨다고 하시니까. 그래서 이게 얼마나 눌리는지 이거를 보고서 이게 수술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뭐 비수술만 계속 해도 되는 건지 정확히 평가를 받으셔야지 더 신경 변성이 심해지기 전에 빨리 치료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또 전화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이제 주사 치료 후에 호전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하시는 게 아무래도 주사 치료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연명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원장님이 앞서서도 말씀 주셨지만 한 3번 정도가 적당하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주사 치료가 더 이상 효과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꼭 다음 단계를 생각을 해보셔야 될 텐데 그 다음 단계에 대한 이야기로 저희가 풍선 확장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요. 2부에서 또 다른 치료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실 텐데 어떤 치료 방법을 2부에서 말씀 주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비수술적 치료만 계속 반복하게 되면은 이제 오히려 신경이 더 약해질 수도 있고 그리고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안전한 척추 질환 치료 단계를 보게 되면은 네.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비수적 치료가 있고 여기서 대부분의 10명 중에 8, 9분들은 좋아지시지만은 이제 해결이 안 되시는 한두 분들이 계시죠. 이런 분들은 이제 수술적 치료로 넘어가야 되는데 수술적 치료라고 하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허리뼈 쪽에다가 이제 나사못을 넣어서 고정해는 척추 유압술이 있는데 네. 이 수술 자체도 필요하신 분들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수술이긴 하지만은 받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몸 안에 보형물도 들어가고 절개도 크기 때문에 회복 기간이 오래 걸려서 이제 부담스러워하실 수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저희가 이제 해결해 주기 위해서 단일공 신경 확장술이라는 수술이 이제 개발되었습니다. 이 수술 같은 경우는 예전 치료법과 비교하게 되면은 예전에는 이렇게 절개가 길고 나사못을 넣었다고 하면은 이 단일공 신경 확장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멍 하나를 통해서 신경 자체를 넓혀주는 수술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저 카메라가 들어가는 그 직경이 0.7mm 정도, 7cm 정도 돼가지고 네. 새끼 손톱만한 이제 이런 구멍을 뚫어서 0.7cm. 네, 0.7cm에서 여기 통해서 저희가 카메라랑 수술 기구가 같이 들어가고 그 수술 기구를 통해서 좁아져 있는 신경 원인이 되는 병변 부위를 직접적으로 확인을 한 다음에 그 근처에 카메라를 놓고 저희가 그 병변을 제거하기 때문에 네. 신경 손상이라던가 이런 위험성이 거의 없는 굉장히 안전한 치료법 중에 하나고 디스크와 협착증을 치료하는 치료법 중에서는 가장 최소 침습으로 하는 치료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되게 좀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강 100세 스페셜 이어지는 2부에서도요. 디스크와 협착증에 정말 도움이 되는 비수술적 치료법에 대해 알아볼 거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이종민 원장님과 함께하는 전화 상담 2부에서도 진행이 됩니다. 저희 네.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지만 저희 계속해서 전화 남겨주시면 또 2부에서 전화 상담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02-2000번에-4939번입니다. 무료 상담 받을 수 있는 전화를 통해서 계속해서 허리 통증에 대한 고민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모든 치료에는 부작용이 동반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2부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은 의료 정보에 대한 제공일 뿐 의료 정보에 대한 과시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고 모든 치료에는 부작용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